73세 박만수는 안경을 벗었다 끼었다를 반복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뭉치가 흐릿하게 보였다. 아니, 정확히는 글자들이 의미를 잃고 있었다. 아버지, 이거 정말 좋은 상품이에요. 큰아들 박진호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다. 정장 차림의 반듯한 헤어스타일, 그의 손에는 고급 볼펜이 들려 있었다. 영목이지라고 해서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나이에 딱 맞는 상품이라고요. 만수의 아내 순금이 부엌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집은? 집은 그대로 살 수 있어요. 다만 나중에, 그때 가서 정산하는 거죠.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가 편하게 사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진호는 서류를 넘기며 중요한 부분을 가리켰다. 하지만 만수에게는 그 글자들이 개미떼처럼 보일 뿐이었다. 아버지는 글을 못 읽으시니까 제가 다 확인했어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만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다. 언제부터인가 진호는 자신을 글 못 읽는 노인으로만 대했다. 맞는 말이었다. 만수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글을 몰라서 이렇게 오래 살았나? 중얼거림에 진호가 미소를 지었다. 아,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는 편하게 사세요. 그날 밤 만수는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순금이 작은 코를 골고 있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이 집에서 아이 둘을 키웠다. 진호와 딸 미영이. 밤늦도록 일하고 돌아와도 이 집은 따뜻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 이제는 너무 조용하다. 하지만 여전히 집의 모든 구석구석에는 기억이 살아있었다. 다음 날 진호가 다시 왔다. 이번엔 양복 입은 남자 2명과 함께였다. 아버지, 이분들이 설명해 드릴게요. 전문가시거든요. 첫 번째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대한투자신탁 부장 김민석. 만수는 명함의 글자를 읽을 수 없었지만 받아들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이 상품은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전한 상품입니다. 매달 2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어요. 200만 원. 큰 돈이었다. 만수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합쳐도 월 40만 원을 겨우 받는다. 순금이는 아픈 데가 많아 병원비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집은? 김민석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 가서 정산하면 됩니다. 집값에서 받으신 돈을 빼고 나머지는 자녀분들이 상속받으시죠. 하지만 만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진호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다. 아들아, 잠깐 부엌으로 좀 와봐라. 진호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따라왔다. 아버지, 시간 없어요. 이분들도 바쁘시고. 진호야. 만수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냐? 당연하죠. 아버지, 어머니가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진호의 눈이 흔들렸다. 만수는 50년 넘게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온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눈을 구별할 줄 알았다. 그날 밤 만수는 옆집 김씨에게 전화했다. 김씨, 미안한데 영목이지라는 게 뭔가? 아, 그거? 요즘 그것 때문에 집 잃는 노인들 많다더군. TV에서 봤는데 복잡하게 해놓고. 전화를 끊고 만수는 생각에 잠겼다. 다음 날부터 만수는 연기를 시작했다. 신문을 거꾸로 들고 읽는 신용을 했다. 약 봉지를 헷갈리는 척했다. 심지어 화장실 위치를 까먹은 것처럼 굴었다. 어머, 여보 괜찮아요? 순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만수는 아내에게만큼은 진실을 말했다. 여보, 나 지금 연기하는 거야. 연기요? 흥. 저놈들이 나를 바보로 보니까 진짜 바보인 척 해보는 거야. 순금이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50년을 함께 산 사이다. 무조건 믿기로 했다. 진호가 또 왔을 때 만수는 완벽한 치매 연기를 해냈다. 아버지, 저 진호예요. 아들. 진호? 아. 흥. 그래, 진호. 만수는 멍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진호의 표정이 안도로 바뀌었다. 이 정도면 됐군. 아버지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겠다. 하지만 그날 밤 만수는 지갑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다. 작년에 동네 복지관에서 받은 것이다. 동네 복지관 무료 법률 상담 마이너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이 손가락 굽었어도 마지막 줄은 내가 쓴다. 복지관은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었다. 만수는 순금이와 함께 갔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변호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이름은 한지영. 법무법인에서 나와 무료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었다. 만수는 가져온 서류를 내밀었다. 계약서 사본을 미리 복사해둔 것이다. 이거 좀 봐주세요. 한지영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어르신, 이거 영목이지가 아니에요. 네. 이건 투자 상품이에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거예요.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손실이 나면 집까지 잃을 수 있어요. 만수와 순금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우리가 도장을 찍으면 최악의 경우 집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작은 글씨로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만수의 손이 떨렸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지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 중요한 건 끝줄입니다. 계약서 끝에 조건을 자필로 쓰세요. 한 줄만 써도 법적 효력이 있어요. 내 손으로 쓰면 그게 살아있는 증거가 되겠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녹음도 하세요.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두시면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그날 이후 만수는 달라졌다. 밤마다 볼펜을 쥐는 연습을 했다. 굽은 손가락으로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썼다. 본 계약은 부모 생존거주 기간 내 처분 불가. 일주일 후 진호가 다시 왔다. 이번엔 김민석과 또 다른 남자 한 명이 함께였다. 아버지, 오늘 계약 마무리하면 돼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거실 탁자 위에는 두꺼운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만수는 치매 환자처럼 멍한 표정을 지었다. 도장. 어디에? 여기요, 아버지. 진호가 빨간 스탬프 패드를 내밀었다. 만수는 손가락에 도장을 찍을 준비를 했다. 그때였다. 잠깐. 만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또렷해졌다.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봤다. 나도 한 줄 쓰자. 진호가 당황했다. 아버지,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절 믿으셔야죠. 믿어. 하지만 나도 한 줄 쓸 거야. 순금이가 볼펜을 가져왔다. 만수는 계약서 맨 끝장을 넘겼다. 김민석이 급하게 말했다. 어르신, 시간 있어. 만수는 굽은 손가락으로 볼펜을 꽉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글자를 써내려갔다. 본 계약은 부모 생존거주 기간 내 처분 불가. 위임은 대면 녹취 확인 후 1회 한정. 공동 거주권 보장. 위반 시 계약 무효. 방안이 조용해졌다. 만수가 볼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 도장 찍을게. 진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거실을 나갔다. 팀장님. 네.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네,
계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민석이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다. 그럼 다시 검토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다. 진호가 돌아와 아버지 앞에 앉았다. 아버지,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왜? 만수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너도 힘들구나. 진호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저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요. 실적도 안 나오고, 아이들 학원비도, 집 대출도. 그래서 내 집을? 죄송합니다. 정말 효도한다고 생각했는데. 만수가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효도는 부담을 나누는 게 아니다. 시간을 나누는 거다.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다. 딸 미영도 왔다. 오빠, 정말 그런 짓을? 미영이 화를 냈지만 만수가 말렸다. 미영아, 내 오빠 탓하지 마라.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 힘든 거 안다. 진호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나중에 하고 일단 내 상황부터 이야기해봐. 그날 밤 진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회사에서의 압박, 가정 경제의 어려움, 대출과 카드빚.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그 상품이 그렇게 위험한 줄.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나쁜 놈은 아니구나. 다만 방법이 틀렸어. 일주일 후 만수는 한지영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그 사기꾼들 신고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르신처럼 당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한 달 후 김민석과 그의 일당들이 검거됐다. 비슷한 수법으로 수십 명의 노인들을 속인 혐의였다. 진호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만수가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치킨집을 차렸다. 아버지, 이 돈 어떻게? 내가 대학생일 때부터 모았다. 내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진호가 또 울었다. 아버지, 울지 마라. 남자가. 치킨집은 잘 됐다. 진호는 매일 아침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꼭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버지, 오늘은 뭘 드릴까요? 내가 만든 치킨이 제일 맛있어. 어느 일요일 손녀 지은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왜 그때 끝줄에 글을 쓰셨어요? 만수가 지은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지은아, 사람도 끝이 중요하단다. 사이는 맨 끝에 하고 사랑도 끝까지 해야 하거든. 사랑을 끝까지 해요? 응. 할아버지가 너희 아빠를 사랑하는 것처럼. 현관 옆 액자에는 만수의 손글씨가 걸려 있었다. 집은 남기고 마음은 가져간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진정한 유산은 집이 아니라 사랑이다. 마이너스 박만수.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만수가 말했다. 나는 글을 몰라서 평생 손해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안다. 진짜 중요한 건 글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진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알아요. 효도가 뭔지. 그래, 뭔데? 같이 있어주는 거요. 만수가 웃었다. 그래, 맞다. 같이 있어주는 거야. 그날 밤 만수는 일기장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다. 오늘도 우리 집은 따뜻하다. 사람에게는 유통기한이 있지만 사랑에는 없다. 그리고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다. 6개월 후 이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렸다. 제목은 끝줄을 쓴 할아버지였다. 기사를 본 사람들이 만수의 집을 찾아왔다. 비슷한 경험을 한 노인들,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 만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글을 몰라도 마음은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한지영 변호사와 함께 노인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을 시작했다. 진호의 치킨집 벽면에는 이런 문구가 걸려 있다. 이 가게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만수의 마지막 조언이 적혀 있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그리고 끝줄은 반드시 본인이 쓰세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끝줄에 넣고 싶은 당신의 한 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